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최정우입니다. 오늘 Paper You Must Read 소개 논문은 A Review of Novelty Detec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2014년 시그널 프로세싱에 예정된 논문이고 이상탐지 분야 서베이 논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논문 소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서베이 논문으로서 논문은 총 25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레퍼런스 논문이 약 30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각 어떤 연구 주제나 알고리즘에 대한 상세한 소개보다는 서베이 논문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논문의 순서에 맞춰서 오늘의 발표를 각 알고리즘을 상세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어떠한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논문에서 정리한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노벨티 디텍션 어프로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벨티 디텍션이라는 소개입니다. 노벨티 디텍션에 대한 소개입니다. 논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우측에 써놨는데 노벨티라는 것은 기존에 기존에 알거나 한번 사용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것이나 기존 것과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노벨티 디텍션이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에 존재할 때 이를 레코나이징하는 태스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도 볼 수 있는데 노벨티 디텍션은 보통 노멀 데이터는 쉽게 강화할 수 있지만 앱노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어프로치입니다. 노벨티 디텍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의 어떤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노멀리 데이터가 노벨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정상 데이터를 포지티브라고 하고 비정상 데이터를 네거티브라고 부릅니다. 보통 패턴 인지에서 2개 이상의 클래스를 다루는 반면 노벨티 디텍션은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데이터는 얻기 쉽지만 네거티브 어노멀리 데이터는 얻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벨티 디텍션은 당시 라지 데이터 셋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인 의료 진단 문제, 폴트 디텍션, 크레딧 카드 등등의 다양한 곳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벨티 디텍션에서는 노멀 패턴 데이터 X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활용 가능할 때 모델의 노멀리티 M 스타를 찾아서 그 노벨티 스코어 ZX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때 ZX 값이 K인 스레시홀드 값을 초과하게 되면 노벨티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때 그 K 값은 즉 ZX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됩니다. 파라미터 그 세타 세팅이랑 그 스레시홀드 K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 방법론에 대한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벨티 디텍션과 같은 단어로 어노멀리 디텍션과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유래한 것이고 도메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고, 그래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어노멀리 딕션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벨티 디텍션 리뷰 논문에 대한 흐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에는 처음으로 노벨티 디텍션 분야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구분했습니다. 통계적 베이스 어프로치와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 어프로치 두 가지로 나누었고, 2004년에는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세미 슈퍼바이즈드 총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리뷰한 노벨티 디텍션을 리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9년에 인포메이션 시어리티컬이랑 스펙트로 개념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서 리뷰한 논문이 있고, 2013년에는 그 도메인 언어말 컨셉을 제안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 논문의 저자들은 2003년 이후에 가장 구조적이고 상세한 리뷰를 제시했다고 2004년 본 논문이 제시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구조도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 서베이 논문인데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한 장 그림이 딱 있는데 이 그림은 이 서베이 논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벨티 디텍션은 총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고 6가지 그런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 맞춰서 오늘의 서베이 논문의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probabilistic novelty detection 첫 번째 카테고리인 probabilistic novelty detection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obabilistic approach는 학습 데이터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을 해서 그 샘플 데이터가 해당 분포로부터 생성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이상 탐지를 수행을 합니다. probabilistic approach는 parametric approach와 non-parametric approach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parametric approach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 세타에서 노멀 데이터가 생성된 px 세타, 즉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가정을 하고 그 파라미터를 찾는 방식을 말합니다. 파라메트릭 어프로치에는 데이터가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주어진 분포에 따르는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등을 사용을 해서 그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이고 분포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가우시온 분포나 포아송, 스탠티티 또는 와이브 모델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믹스처 모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있습니다. 믹스처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probability density를 예측해서 데이터가 분포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이상치를 판단하는 방법이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에는 EM 알고리즘을 통해 맥시멈 라이클리를 사용하거나 베이지안 방법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찾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같이 모델의 개수가 하나면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됐고 인스턴스의 개수보다 작고 하나보다 크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인스턴스의 개수가 같게 되면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노벨티 디텍션에서 메인 이슈 중에 하나는 스레시홀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레시홀드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그 믹스처 모델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측치에 대해서 레이블을 할당을 하고 컴피던스를 평가하는 방식인 하이 덴시티 리지온이라는 HLDR이라는 방법이 2006년에 제안이 되었고 데이터 생성된 분포의 끝부분에 가장 큰 값이나 작은 값을 고려하는 방법인 Extreme Value Theory EVT 방법이
이제 제한되었습니다. 데이터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로컬 맥시마는 검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서 마하노비스 디스턴스를 통해서 테스트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방법, 데이터만 고려하는 방법을 제시한 연구가 2020년에 2000년에 수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파라메트릭 노벨티 디텍션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제가 각 연구의 흐름만 소개하기 위해서 연구 주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논문을 직접 다 기획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메트릭 어프로치의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당시의 연구 흐름 중 방법 중 하나는 통계적 학습 이론 기반의 방법한 계층 부족을 갖는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을 사용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라플라스 에스티메이션과 시퀀셜한 그런 디스카운팅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온라인 러닝을 제시한 연구가 2004년에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계층적 베이지한 프로시저를 통해서 정상과 비정상 두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사용해서 응급실 방문한 이력들에서 질병이 발생한 것을 탐지하는 연구도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멀티베리엇 프로세스에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EM 알고리즘 K-민즈를 통해서 노벨티 디텍션을 수행한 연구가 있고 독립 컴포넌트 아날리시스를 통한 연구, 그리고 퍼지 K-니어리스트 네이버 클러스팅,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greedy AM 클러스팅 통해서 새로운 피처 데이터에서 모델의 스트럭처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구조의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계층적 확률과 베이저 메소드를 통해서 온라인 다큐멘트 클러스팅한 연구도 있었고, 그 케이스 베이스 리즈닝을 통해서 스태티컬하고 시밀러리티 인퍼런스를 같이 사용한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또 베이저널을 사용을 해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과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결합을 해서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제안한 연구가 있었고, 이때 좀 특이점은 어노멀리 클래스의 그런 비정상 데이터를 좀 생성을 해서 학습에 사용한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리스트 스퀘어랑 덴시티 레이시오 추정을 통해서 노벨티 디텍션을 수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끝으로 가우시안 커널을 통해서 probabilistic density 펑션을 베이스된 그런 아리마 모델의 연구를 통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도 노벨티 디텍션 수행을 한다는 것을 제안을 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파라메트릭 어프로치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주로 타임 시리즈 모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관측치를 만들 때 히든 스테이트가 사용된다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히든 마커브 모델과 칼만 필터가 있습니다. 히든 마커브 모델은 타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 스텝마다 이전 시점에 대한 종속성이 있게 됩니다. 즉, 그 히든 레이턴트 스테이트에 따라서 다음 시점에 결정이 되고, 이것을 통계적을 모델링을 통해서 수행하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이 임규값을 넘어가게 되면 이상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칼라 필터 같은 경우에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프로세스에서 일반화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런 히든 스테이트의 변화를 반복론으로 만든 방법입니다. 이제 뭐 팩토리얼 스위칭 커먼 필터라고 불리는 그런 보통 이제 FSSKF라고 불리는데 그 스위칭 필터를 통해서 여러 변수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확장되는 것이 칼만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한 논문 소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히든마크 모델을 통해서 동적 모델과 이벤트 발생 분포 기반의 확률 모델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분포 기반이기 때문에 분포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KL 다이빙을 통해서 이상 품질을 수행했고, 히든마크 모델이 오디오 시그널에서도 적용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빙 윈도우를 통해서 패턴을 이상 감지를 한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를 통해서도 이상 품질을 수행하고 그 값을 이용한 EVT를 통해서 스레시홀드를 탐색하는 연구가 2008년에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아송 프로세스와 마코브 모델, 그리고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프로버빌리스틱 그래프 모델을 사용한 방법론과 연구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non-parametric approach입니다. non-parametric approach란 모델을 사전에 가정하지 않고 추정하는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히스토그램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보면 히스토그램을 보면 새로운 데이터와 어떤 히스토그램의 거리를 정의를 해서 아웃라이어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 멀티베리엇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 거리의 변수의 합을 통해서 아웃라이어를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어떤 파라미터 어프로치 대표적인 예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보시면 히스토그램을 통하게 되면 어떤 디스크리트한 이렇게 분포를 가질 수가 있는데, 커널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면 스무스한 확률 밀도 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별로 계속 추정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포인트에서 추정되는 probability density는 인접한 커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커널에는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커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는 하드 윈도우 에스티메이터라고도 불리고, 윈도우의 위스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스케일의 민감함을 나타냅니다.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를 통한 연구도 다양하게 많이 진행되었는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인디비주얼 컴포넌트에 적용해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트를 수행한 연구, KL 다이버전스 통해서 커널의 크기를 최적화한 연구, 이볼빙 클러스터링과 커시 커널을 통해서 비디오 스트림에서 노벨티 디텍션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non-parametric approach에서 네거티브 셀렉션입니다. 네거티브 셀렉션은 인간의 면역 시스템에서 얻은 방법인데,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항원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랜덤하게 유전자 재배열 과정을 통해서 T셀 랩세터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이 T셀 랩세터가 항원을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T셀 립세터가 정상세포랑 결합하게 되면 파괴가 되고, 항원이랑 결합하게 되면 항체가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네거티브 셀렉션이라고 하고, 노벨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노벨티 디텍션에서도 이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셀렉션 알고리즘은 처음에 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노벨티에 사용이 되었고, 복잡한 구조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probabilistic novelty detec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probabilistic novelty detection에 대해서 저자들이 말하는 장점과 단점은
장점으로는 수학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한 확률 밀도를 추정하게 될 경우에 성능이 매우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 확률 모델을 한번 구축하게 되면 최소한의 데이터만 필요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작고 고차원 데이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확률 밀도의 함수의 정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계산량이 증가하고 분포에 왜곡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Density Based Novel Detection입니다. 거리 기반의 그 노벨 디텍션인데 대표적인 예로 KNN으로 알려져 있는 K-Nearest Neighbor Based 어프로치와 클러스터링 기반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나오는 것 같이 디스터번스가 먼 데이터는 아웃라이어로 판단하게 되는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론입니다. 거리 계산에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주로 사용이 되지만 공분산을 고려한 바하노비스 디스턴스 등이 거리 계산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단 이제 고차원 데이터에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에볼루셔너리 서치 알고리즘이 적용하는 연구가 당시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니어리스트 네이버 기반 방법론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휴리스틱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고차원 데이터에서 그 K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수행한 연구가 있고, 또 근접갈 데이터들은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계산량을 줄여나갔던 연구가 있습니다. 주로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연구에 적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카테고리컬 데이터에서 차원의 저주를 좀 완화시키고 결축치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속성을 활용한 하이퍼그래프 알고리즘을 적용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LOF로 유명한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도 당시 2000년에 나왔고, 각 데이터의 밀도를 계산을 해서 데이터 이웃의 데이터의 그 이웃 데이터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다시 재스코어링하는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가 리얼리스트 네이버베이스 찾아가게 됩니다. 또한 LOF와 굉장히 유사한 알고리즘으로 이웃의 개수 대신에 면적을 사용한 방법론인 LOCI, Local Correlation Integral 연구도 제3년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방법은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적은 양의 그 프로토타입으로 노멀 클래스를 정의하고 데이터가 정의한 그 클래스와 거리가 좀 일정 거리 이상이 되면은 노벨티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그 K-민즈 클러스터링이 있고 구현이 다소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도 참여하신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뻘트의 그 불량 웨이퍼를 탐지한 방법론으로도 사용이 되었고, K-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한 방법론은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K의 그 랜덤한 초기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후에 그 데이터 클러스터 센터와의 거리를 계산을 하고 클러스터 중심에서 가까운 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해당하는 클러스터의 센터는 가장 가까운 점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이렇게 프로시저가 반복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K-민즈 알고리즘은 다양한 변형 방법론들이 또 존재하고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대한 연구 주제에 대한 소개입니다. 웨이블렛 트랜스폼 활용을 해서 트랜스폼된 스페이스에서 덴스한 클러스터를 찾는 방법론이 시행되었고, 클러스터링 그 컨디션 조건부 확률 분포를 통해서 클러스터의 개수와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법 또한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할 때 니얼리스트 네이버에게 실행하면서 개수를 고려하는 방식 또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PCL과 그 차원 추수를 통하고 그 코어 어큐런스 매트릭스와 KNN을 통해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한 다음에 클러스터링을 통한 이상 탐지도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 야생 멀티 그 씬 사진에서의 그 노벨 디텍션을 수행한 연구 있고, 또한 분산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도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노벨 디텍션을 수행한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턴스 베이스드 노벨 디텍션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사전 프라이어가 불필요하다는 점이고, 모델의 크기가 증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고, 계산량을 조금 최적화하는 알고리즘들이 다수가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뭐 가지치기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점으로는 니얼리스트 네이버 방법에서는 거리가 좀 사전에 정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로컬한 노벨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고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때문에 차원의 저주에 굉장히 취약한 점이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Reconstruction Based Novel Detection입니다. Reconstruction Based Novel Detection에는 두 가지 어프로치로 볼 수가 있고, 첫째는 뉴럴 네트워크 방법이고, Subspace Based 어프로치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벡터가 들어올 때 그 아웃풋 벡터와의 리컨스트럭션 에러 기반의 프로버티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좀 낮은 성능이었지만 당시에 이제 2002년에 멀티레이어 퍼세트를 통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통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로버티 디텍션이 제안이 되었고, 순환신경망, 그리고 호필드, 그리고 썸스라고 불리는 셀프 오가나이징 맵을 통해서도 리컨스트럭션 노멀 이상 탐지를 수행한 연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스페이스 베이스드 어프로치인데, 변수들의 그런 조합을 통해서 저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해서 정상 데이터와 어노멀리 데이터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고, 스펙트럴이라고도 불리는 방법입니다. PCA를 사용했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PCA를 통해서 그 저차원의 서브스페이스로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데이터를 분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반대로 로봇 디텍션에서는 데이터 분포를 최대화하지 않는 꼭 여기의 변수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 그 변수에 대한 값을 보면 정상인 데이터들은 이 변수 값이 좀 낮게 되지만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는 큰 값을 갖게 되므로 정상 데이터와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브스페이스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주로 PCA를 활용한 방법론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프린시펄 컴포넌트와 마이너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나누어서 각각 어노멀리를 구하는 방법론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커널 펑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고차원의 런리니얼 매핑을 수행한 연구도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노벨티가 포함된 데이터는 PCA 디컴포지션 체인지가 된다는 것을 활용을 해서 그 주성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활용을 해서 노벨 디텍션을 수행한 연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과 KM을 통해서 수행한 이력, 그리고 히든 팩터에서 관측치로 이렇게 매핑을 통해서 넌리니어 매핑을 통해서
어떤 헬스 모니터링의 데미지를 검출했던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MDA와 그 멀티플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가 유사한 방법으로 노멀과 어노멀리와의 거리가 최대화되는 공간을 서치하는 그런 피처 리덕션 방식의 노벨 디텍션도 2011년에 진행되었습니다.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노벨 디텍션의 장단을 보면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노벨 디텍션도 데이터 분포에 대한 프라이어가 불필요한 그런 플렉서블한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적으로는 파라미터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차원 데이터에서 학습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과정 중에 모델이 변화할 경우 스타핑 그 기준을 찾기 좀 어렵다는 점이 있고 서브스페이스 어프로치에서 저차원으로 매핑하기 위한 그런 파라미터를 사전에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랑 계산량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도메인 베이스드 노벨티 디텍션입니다. 도메인 기반의 그런 노벨 디텍션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상인 데이터 영역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데이터 샘플링이나 밀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게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인 SVM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벡터가 분류 경계에 그 영향을 주고 나머지 데이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SVM의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또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타가 있네. RSVM 방법론 등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성능이 좀 뛰어나지만 그 정상과 그 노벨티가 비율이 그 클래스 밸런스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한 문제를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프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 어프로치와 원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 어프로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SVDD라고 불리는 소프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 어프로치에 대한 연구입니다. SVDD는 노멀 데이터를 포함하는 하이퍼스페이스를 만들고 초구를 만들고 그 바운더리 밖에 위치하게 되면 아웃라이어를 판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SVDD를 확장한 연구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하이퍼스페이스를 최소화하고 마진을 이렇게 최대화하는 방법 연구 그리고 하이퍼스페이스의 그 서페이스와 그 아웃라이어의 마진 그 노멀과 그 서페이스의 마진을 최대화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그 슬랙 베리어블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사이즈가 이렇게 다양한 그 멀티 하이퍼스피어를 사용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고, 이 외에도 SVBD의 그 속도를 개선하는 알고리즘들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클래스 SVM에 대한 어프로치입니다. 원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커널에 대응되는 그 피처 스페이스에서 그 노벨티 바운드 그 정상이 그 경계면을 정의를 하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그 중점을 최대한 멀리 그 노벨티 바운더리가 좀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그 노벨티의 노멀의 비율이 정확할수록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클래스 SVM 관련 연구는 시계열 데이터에 저역한 그 리니어 리그레션 펑션의 커널을 통해서 그 하이 디멘셔널 피처 스페이스 확장해서 진행한 SVR 기반의 연구가 있고 그리고 노벨티의 그런 expectation 비율을 미리 알아야 성능을 높아지는 그런 SVM의 단점을 보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테스트 데이터의 그런 사후 클래스를
SVM과 베이지안 리니어 모델을 통해서 모델링한 연구도 있었고, 웨이블렛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SVM을 적용한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하이 디멘셔널한 커널 메소드에서 고차원에 대한 해결 방법, 그리고 하이 덴시티 리지온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서페이스의 벡터를 활용해서 리버티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법, 그 노이즈가 있고 리던던트한 고차원의 피처 스페이스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원클래스 스포트 벡터 머신의 어프로치로서 시도되고 연구되었습니다. 이제 도메인 베이스드 노벨티 디텍션에 대한 장단점은 장점으로는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 데이터로 결정 경계면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분포랑은 좀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단점으로는 커널 함수에 대해서 계산 복잡도가 높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에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하고 그 측정값을 찾기가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포메이션 시어리 로그 디텍션입니다. 인포메이션 시어리 방법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와 같은 정보를 계산해서 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노벨티 데이터는 원래 데이터의 변화를 많이 가져온다라는 가정으로 수행되는 방법이라서 데이터셋에서 특정 데이터를 제거를 했을 때 그 정보의 변화가 생기면 그 제거했던 데이터를 노벨티로 판단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컬 데이터에서 엔트로피가 그 감소에 따라서 그 노벨티 디텍션을 수행하는 연구와 인포메이션 버틀렛을 측정을 해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진행하는 연구, 그리고 대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엔트로피의 차이를 말하기 때문에 KL 다이버전스 비교를 통해서 진행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시어리 노벨 디텍션의 장점으로는 데이터 분포에 대한 어떤 가정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데이터의 정보량을 측정하는 그런 측정 방법에 따라서 크게 의존된다는 점, 그리고 노벨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개별 데이터의 노벨티 스코어는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 인포메이션 정보량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다소 많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벨 디텍션의 다양한 연구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고, 간략하게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언급드렸던 대로 노벨 디텍션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침입, 인터넷 사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고, 일반 사용자랑 다른 패턴을 가질 때 노벨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환자의 이상 증상을 탐지하는 데 쓰이고, 좀 특이한 점은 어떤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에러랑 실제 에러를 구분하는 것이 헬스케어에서의 노벨 디텍션의 주요 이슈라고 합니다. 인더스트리얼 모니터링과 데미지 디텍션 관점에서는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떤 기계들의 사전 이상 탐지를 하고 사전에 예방 보전을 통해서 그런 폴트 비용을 감소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비디오 감시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대용량 비디오 같은 경우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자동으로 좀 이상점을 탐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새로운 토픽이나 새로운 어떤 맥락이나 새로운 이야기를 추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분산된 센서로부터 이상점이나
외부 어택에 대한 탐지를 하는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4년에 발표한 리뷰 오브 로봇 디텍션 서베이 논문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